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 결과가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보물터져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입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아주면 민주당이 3, 4라운드를 벌이게 할 텐데 그럴 거면 선거를 왜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올 한 해 대북 원조의 규모는 총 176억 원으로 MB정부에 비해 26%가 증가했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마힌드라 그룹을 방문하고 돌아온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마힌드라 회장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65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며 사이버사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 결과가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는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보물터져 사이버사 정치 개입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양상입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향신문은 앞서 국방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글을 올린 행위를 개인적 일탈로 해명해 거짓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트위터를 통해 정치에 개입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 결과가 특수정보 보고서를 뜻하는 블랙북의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복수의 전현직 군 관계자들이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군 사이버사에서 직접 근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겨레는 이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이버사 요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박근혜 후보와 여당의 정책은 옹호하거나 선전하고 야당 후보나 야당의 정책은 일방적으로 흠집내는 식의 정치 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외교 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과 사이버 심리전의 일환으로 앞으로 인력 증강을 비롯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추궁하면서 특검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군 형법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말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하나의 척결 이후에 우리 군은 정치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은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습니다. 유일한 해법은 흙을 흙이라고 벽을 벽이라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특검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희망의 시대가 암묵의 시대로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받아주면 민주당이 3, 4라운드를 벌이게 할 텐데 그럴 거면 선거를 왜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조사특위 과정에서 증인 채택도 다 해줬더니 이번에는 특검을 요구하는데 그 뒤에는 무엇을 더 요구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제는 선거가 끝난 지 1년 가까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대선 불복 심리를 벗어나야 전국도 정상화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네. 세계 어느 나라가 민주주의하는 나라에서 대선 1년 끝나고 나서 이걸 특검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그 예가 있습니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그 부시 대통령하고 저 후보가 붙었을 때 네네. 그때 선거가 얼마나 박빙이었습니까? 그때 플로리다에 선거 그가 부시 대통령 동생이 했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거 뒤집어졌으면 선거를 뒤집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 대통령이 깨끗이 승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은 정치 참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용과 국정운영기조의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 파탄,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다며 정치 참사를 올해로 끝내기 위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이 지난 대선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한 뒤 공작 정치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내야 한다는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대통령이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또 심 원내대표는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대통령을 왕으로 모시려는 사람들, 공작 정치에 길들여진 사람들, 권력 남용의 유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인적 쇄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 삼성그룹에 대한 증세를 시작으로 하는 공평과세와 소득 주도형 경제전략, 사회복지세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오늘 당 최고 중진 연석회의에서 여당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위원장에게 다음 주 중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면서 28일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명안은 윤리특위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회 본회의로 넘겨지며 본회의에서 역시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올 한 해 대북 원조 규모는 총 176억 원으로 MB정부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UPI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UPI는 한국 정부는 국제단체 보조금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 원조가 올해 현재까지 총 176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들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원조 규모는 작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늘 외교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서 대북 제재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입니다. 고립시키고 제재하고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이 망하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했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역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오이사 조치 등 각종 경제 제재로 인한 남한 경제 피해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9조 4천억에 달합니다. 북한이 입은 피해의 4배에 달합니다. 결국 대북 제재는 사실상 남한 기업을 괴롭히는 대남 제재로 변질되었습니다. 자기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실효성도 없는 그리고 국내 기업만 피해주는 오이사 조치는 이제 즉각 해제해야 합니다. 마인드라 그룹을 방문하고 돌아온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마인드라 회장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165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일제강점기 희생자 정부 보상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정부가 어제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와 일본 진제시 피살자 명부를 공개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긴 망각의 시간 속에 방치했다가 어제 속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드러낸 두 개의 명부는 3.1운동과 관동 대학살 때 일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순국 선열 등 희생자들의 거룩한 명단입니다. 이 명부는 1953년 이승만 정부가 작성한 것으로 만든 직후 제2차 한일회담을 준비하기 위해
주 일본 한국 대표부로 보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 후 주일 한국 대사관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명부는 세청사 신축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야 발견됐습니다. 올여름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이 명부들을 넘겨받은 국가기록원이 최근 분석을 마치고 어제 언론에 공개한 것입니다. 3.1운동 피살자 명부에는 630명이, 관동 대지진 피살자 명부에는 29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부에는 피살 시기와 장소뿐만 아니라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도 소상히 기재되어 있어서 일제의 만행과 희생자들이 겪었을 참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명부 공개로 3.1운동 직후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피살 상황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순국 상황란에는 3.1 독립운동 만세로 인하여 외병에 피검돼 옥중에서 타살당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그동안 옥중에서 고문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부를 통해 감옥에서 맞아 숨을 거뒀다는 구체적인 순국 상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일제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3.1운동 이후 3개월간의 무자비한 진압 과정에서 7,509명이 목숨을 잃었고 15,96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구금된 인사도 46,948명이나 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이번 명부 분석을 통해 일부 순국자들의 신원과 구체적 순국 상황이 확인된 만큼 관련 부처들은 신속하게 보상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희생자들을 독립유공자 고훈록에 올려 후손들이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서두르기 바랍니다. 정부의 이런 노력들은 친일미와 한국사 교과서가 판치는 한심한 세태를 바로잡는 데도 일조할 것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이르면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도와 전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6도, 춘천 6도, 광주 9도, 부산 12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35%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